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김준혁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전국이 완전히 지금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데요.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침묵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 내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우선요, 이황 선생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무슨 성범죄자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이 성의 지존이다 이렇게 하면서 도산서원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이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고, 대한여성협의회에서 들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유치원 총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산서원 측에서도 대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의 사과와 그리고 김준혁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리고 이제 도산서원 측에서는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준혁과 관련된 뉴스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 조국당과 관련해서 트루스 포럼 측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의 대자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가 말이죠, 이 가명으로 해서 소련 공산주의에 말하자면 추종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과거에 요거까지 들춰내면서 전면전을 지금 조국 혁신당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586 꼰대들의 행태다. 요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트루스 포럼의 성명문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루스 포럼의 긴급 성명문 내용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아까 이 시민단체에서 이 박은정 남편 이종근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고발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변에서도 고발에 나섰고,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의 징계 청원까지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국 이재명 당 요 두 정당, 이거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드는 이런 정당들 반드시 심판해야 될 것 같다. 심판해야 될 것 같다가 아니죠. 심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말이죠, 한석이 지금 여검한데 부산 사상에서 장해찬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상황실 부실장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참 골치 아프네. 한마디로 참 이 젊은 사람이 말이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다단계 피의자들,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이 박은정 부인인 남편인 이종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어요. 이런 고발 조치에 따라서 이미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환수부에 배당이 돼서 즉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미 말이죠, 지금 전 신지호 의원이 2조 심판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종근이를 고발 조치했어요. 이건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 사건이 말이죠, 지난 2일 날 고발 조치를 했는데 대검에 바로 지금 이틀 지나서 4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범죄수익 환수부의 이희찬 부장이 요거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고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 본인이 말이죠, 이 다단계 사건을 수임하면서 4단계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자가 자기가 수사 지휘했던 다단계 사기범들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휴스텐 코리아 사건인데요. 휴스텐 코리아 사기 사건은 투자자가 10만여 명이나 되고 투자금이 1조 1,900원이나 돼요. 요거를 해가지고 22억 원의 변호사비를 받아먹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국민회에서 이미 고발 조치를 했고요. 자, 오늘은요,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있어요. 한국사기예방국민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오늘 긴급 회견을 갖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우선 국민의힘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반드시 총선 승리를 바란다. 자, 총선 승리해가지고 사기 범죄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박은정이는 전관예우라고 하면서 160억 원은 받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밟는 거다. 법꾸라지다.
예, 그래서 이 법구자들이 입법 권력을 자처해가지고 이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려고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공포감을 조성한다. 예, 공포스럽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선언문에는요, 이 피해자 100여 명이 이름을 올렸고요. 가칭 사기 예방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도 오늘 열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요, 지난 30일 날 강서 유색을 떼어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혔어요. 이 특별법 발의 계획에 대해서도 자기네 이 단체에서도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되겠다라고 긍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시국 현안에 관해서 입장문을 많이 내고 또 필요한 이 법적 대응 조치도 취하는 아주 시민단체죠. 아주 유명한 시민단체인데 오늘 말이죠. 이종근이를 갖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지방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서울 대검에 고발하는데 고발장에서 지금 이 성명문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거죠. 그래서 변호사법 직무상 취급하는 사건은 이 변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위반한 거, 이거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변협에 징계 청원서도 제출했는데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의 다단계 전문 이런 전과를 표방하고 다단계 사기 범죄 사건에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변호사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따라서 서울변호회에서는요, 징계와 같은 적정 조치를 빨리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런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국민님도요, 지난 2일 날 대검에 고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파장이 확실하게 더 커져 가고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조국이나 민주당이나 다 똑같은 정당들인데 조국당을 안 찍으면 이 이 조국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올 수 있을까? 물론 뭐 중도 조국당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문제는 큰 영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게 참 미치고 한장을 노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정근이, 그야말로, 그리고 이제 박은정이, 요거 대대적으로, 정치적인 싹을 좀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트루스 포럼, 서울대에 있는 그 트루스 포럼인데요. 트루스 포럼 기독교 보수주의 연구 활동단체 이 대학생들, 그 단체가 트루스 포럼이라고 해요. 명예져 있어요. 그동안에도 아주 좋은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는 대학생들 중심의 우파 학생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대대적인 비판 대자보를 지금 주요 대학에 싹 깔았습니다. 자, 대자보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국 혁신당 560대, 지금 이제 5060대 운동권 꼰대들의 마지막 반항이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붙여서 대자보로 대대적으로 지금 붙여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걸 보면은 제목이 말이죠. 조국혁신당 운동권대들의 마지막 발악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대 운동권의 이 비리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그 당시 80년대 이제 386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지금 이제 586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60대 초반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60대 초반들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남, 그 다음에 2대 남하고 60대 남이 이번 선거에 큰 변수 역할을 한다. 이런 지금 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이 트루스 포럼에서 내놓고 있는 대자보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이 80년대 운동권의 이상, 이 롤 모델이 어디냐? 소련식 민주주의다 이거예요. 소련식 사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연복 1억이 되는 지금 꼰대들인데 조국을 내세워서 혁명을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조국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먹쓱하니까 조국을 지지하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그럼 소련식 민주주의를 지지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문재인이 미적되던 혁명을 갖다가 이 조국이가 비가역적으로 신속하게 완성하자고 하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속내다. 그래서 조국이 나서면 나설수록 20대, 30대는 더욱 더 각성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 입시 꼼수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있는 이 꼰대들이 얼마나 많은 추태를 부리고 발목을 잡을지 정말 걱정스럽다. 이런 취지의 이 대자보를 주요 대학에 전면적으로 지금 개첩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대자보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80년대 운동권이 그랬듯이 조국 혁신당은 망상에 빠져 있고 조국을 얼굴 삼아 세력을 모으고 문재인이 비적된 혁명을 비가역적으로 신속하게 완성하자는 것이 속내다. 그래서 운동권 꼰대들의 추태가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 50대, 60대 민주화를 갈망했던 순수한 영혼들이었기 때문에 전 모두 다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화를 빙자해서 소련과 북한을 추종한 세력 아니냐. 이런 세력이 학생운동의 주력이었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순수함도 자기 기만일 뿐이다. 그래서 80년대 운동권은 소련식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았는데 산호맹 사건에 가담한 조국이라고 하는 인간은 류선종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정통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는 글을 썼다. 그러니까 이 조국은요 그냥 종북 좌파 정도가 아니라 레닌 추종 맹종파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트루스 포럼은요, 뻔뻔한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혁명을 외쳤던 사람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남부는 누구보다도 알뜰하게 빨아먹고 공정을 빙자해서 대중의 눈을 가리고 뒤로는 투권을 노리는 건 그들의 총특이다. 연봉 1억쯤 받는 중년의 운동권 꼰대들이 뭉치고 있는데 조국을 내세워서 혁명을 다시 하자고 한다. 예. 그러면서 이러한 인간들이 이재명 민주당 지지하기에는 자기들도 머쓱한 모양이다. 다만 문재인과 조국에 한 가지 감사한 점이 있다라고 이거를 조롱하고 있어요. 뭐냐 감사한다는 점이 사회주의적 포퓰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각성해 되었다는 점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10대에서 30대 청년들의 변화는 그들 스스로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게 뭡니까? 민주화, 공정과 정의를 빙자해서 무슨 짓을 해왔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 특히 20대, 20대, 30대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알면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고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80년대 운동권이 그랬듯이 조국 혁신당도 지금 망상에 빠져 있다. 조국 얼굴 삼아서 세력을 모으고 문재인이 비적된 혁명을 비가역적으로 신속 완성하자는 것이 그들의 속내인데 이것은 결국 망국적 악성 포퓰리즘, 민주주의를 빈장한 변종 독재 시스템이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들이 나설수록 20, 30대 청년들은 더욱더 각성할 것이라고 하는 점이고 그들은 공정과 정의, 가붕괴를 말했던 조국이 다 자기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쓴 콤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옳은 얘기죠. 글을 아주 잘 썼어요. 그러면서 트루스 포럼은 지난 2019년도 8월 2일 서울대 조국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최초로 부착하고 학내 집회를 진행했고 조국은 트루스 포럼을 태극기 부대와 같이 극우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부르며 비난을 했지만 결국 너는 파면당하지 않았느냐. 조국 혁신당의 결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심판받고 무대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인데 소련은 무너졌고 대안이라고 믿었던 중국은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북한은 가장 참혹한 디스토피아가 되었다. 역사의 새로운 서막은 이미 시작됐고 운동권 꼰대들의 추태가 얼마나 발목을 잡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 이거 발목 못 잡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예. 자, 이번에는 도산서원 측의 김준혁 사퇴 그리고 이재명의 사과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명문을 낭독하고요. 이 특징은요. 김준혁이 이번 총선 이후에도 계속 투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산서원 측에서는요. 이 도산서원에서 기관명의의 성명을 냈고요. 원장이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예산처장을 했던 김병일 그 장관급이죠. 김병일 원장이 지금 도산서원을 하고 있는데 김병일 원장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비판 성명문을 내놨고요. 안동 유교 선양회 회장 이재엽 회장도 별도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안동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황 선생이 이제 그 본거지인데 여기 안동이 누구냐면 이재명의 고향이에요. 고향을 더럽히지 말라. 예.
이러한 비판 성명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건 뭐 똑같은 내용들인데 결국 이제 김준혁이 빨리 사퇴하라 이거예요. 결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김병일 도서원장, 도산 원장의 오늘 조선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시정 잡배가 했더라도 핀잔 받을 말을 갖다가 어떻게 공당의 후보가 그렇게 했는지 통탄스럽다. 예, 뭐 이황 선생이 성관계 방면에 있어서는 지존이었다. 요 얘기를 갖다가 김준혁이가 말이죠. 자기 역사책에서 이걸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냈는데 지금 2008년부터 도산서원의 선비문화수련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고 2015년부터는 도서원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서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도산 이태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는 서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명을 냈어요. 도산서원 원장 김병일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동 명의의 성명서에서 근거가 있을 수 없는 이 황당한 주장은 도덕의 염치 같은 아름다운 덕목이 깡그리 사라지고 있는 아수라장인 이 시대의 슬픈 초상이다 하더라도 민족 정신의 스승이요 도덕의 사표이신 퇴계 이황 선생을 근거 없이 모독하는 있을 수 없는 언어 폭력이다. 고향이 퇴계 선생과 같은 안동시 예안면인 이재명이가 퇴계 선생을 향한 악랄한 모독을 수수방관하지 않기를 바라고 즉시 이 황당한 주장을 쓴 김준혁 후보를 사퇴시키고 사과 성명을 발표해서 거국적 분노를 가라앉혀 달라. 이런 취지의 이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요, 도산서원 기관 명의로도 자, 요거 이제 성명문하고 이 자료 화면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자, 이분이 이제 김명길 원장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도산서원 측 오늘 성명문을 낭독한 지금 이 도산 그 선원 측의 지금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도복을 입고서 오늘 국회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밝혔어요. 예. 자, 그래서 요분들도 말이죠. 이분들도 이 도산서원 김병일 원장하고 비슷한 취지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긴급 성명에서도 김준혁의 주장의 근거를 소상히 밝혀라. 근거가 있을 수 없는 이 황당한 주장은 이황 선생을 근거 없이 모독할 수 있는 언어폭력이다. 그리고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계 선생 언행독에 선생이 일찍이 임금의 병을 받고 의주에 한 달간 머물렀으나 전혀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퇴계 선생은 성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깨끗한 분이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예, 요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재엽 안양 유교 선양의 회장도요, 예, 김준혁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안동 유림은 계속 투쟁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과 그리고 김준혁의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중앙 당사로 이동해서도 유림은요, 항의 의사를 또 밝혔습니다. 강력히 항의했어요. 예. 자,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장해찬과 관련된 뉴스가 지금 뭐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바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요, 홍석준 상황실 부실장. 그러니까 지금 현 총선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부실장이니까 이 홍석준 부실장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는 입장문을 내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데 완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예찬 입장에서는 공천을 경선을 통해서 받은 만큼 취소된 것이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장예찬 후보는 굉장히 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장예찬이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BBS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현 판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 여론조사 못지않게 현장 분위기는 더 좋기 때문에 각 지역 후보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구글 트렌드 상에서 김준혁 양문석 검색량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폭증했는데 1~2%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합 쪽에서는 결정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예. 그리고 2조 심판론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사법 리스크와 막말 파동 그리고 사기 대출을 일으킨 후보들이 과연 정권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장해찬은요, 오늘 이제 페북 입장문을 내가지고요, 본인의 유세 영상을 올리면서요,
장해찬의 진심이 담긴 연설을 한 번만 보시고 판단해달라. 간절하게 부탁드린다. 오늘 또 진심을 담아서 수영구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외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후보, 이재명과 맞서 싸우는 후보, 수영구 발전의 진심인 후보다. 그러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을 자기들끼리의 경선에 붙일 수는 없다. 아주 확고하고 강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어부질이 민주당한테 간다. 그래서 지금 90년대 이후로 단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는데, 자, 그래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거는 단순하게 지금 이제 수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 미칠 영향도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참,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서는요, 연일 장해찬을 격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요, 이제 하루 남았다. 오늘만은 응원하고 싶네. 꼭 완주해라. 오늘 무사히 버텨준 장 후보께 감사드린다. 완주 예찬 잘한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참 한마디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과 관련해서 관심 갖는 대목 중 하나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단 한마디 장해찬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하는 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부산에 그렇게 여러 번 갔으면서도 수영은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한동훈 위원장이 가면 이거 또 그러면 유난 갈등 이렇게 해서 또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것이고 못 가는 것이 아닌가.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 예. 그러면 또 유난 갈등. 요런 게 비춰지는데 이거는 후보 본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